다시 코사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코사 이야기는 탄젠트. 그죠? 탄젠트는 코분의 사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 이야기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을 구하면 1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 아니, 마지막 문제는 아니다. 필수 13번이에요. 보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래? 3분의 4래. 그때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근데 너희 어떤 두 개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곱셈공식 변형. 너희 알지? 설마 참고. 고1 때 배운 건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어떻게 구하니? 곱셈공식 변형. A 플러스 B 세제곱. 그치. 플러스 A 성우뿐만 아니라 다 알죠? 설마 모를 리가 있겠나? 설마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되지. 세제곱 마이너스는 차의 세제곱 더하기 3배 차의 곱. 그러니까 얘네랑 부호가 완전히 반대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3배 합의 곱, 이렇게 구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값 알아야 되고, 근데 그 값은 주어져 있잖아. 얼마? 3분의 4. 그럼 뭐만 알면 돼? 사인 곱하기 코사인만 알면 되죠.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알면 자동방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그 곱을 아는 방법은 양변 뭐 하는 거야? 까먹었구나. 제곱하는 거야. 그럼 제곱해보면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이니까 전개되기를 좌변 전개해볼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얘 전개하면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튀어나오지 얘. 그럼 그게 1이고, 2 짠짠 하면 얘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튀어나올 거 아니야. 지금 돼? 그게 3분의 4의 제곱 얼마? 9분의 16이 나와야 되죠. 그럼 1 우변으로 넘기면 9분의 16에서 1 빼면 얼마니? 얘가 9분의 9니까 9분의 7. 그럼 2 곱하기 사인 코사인이 9분의 7이니까 양변 2분의 1 곱하면 사인 코사인이 나오죠. 얼마야? 18분의 7이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요놈을 구해보면 얘가 18분의 7. 그럼 결국 요놈과 3분의 4를 곱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세제곱해서 더해봐라 이 문제죠. 그럼 더해봅시다. 그럼 3분의 4의 세제곱 얼마야? 27분의 64. 얘는 3, 6, 18, 2, 3은 6, 2, 4니까 마이너스 9분의 얼마야? 7, 24잖아. 맞지? 그럼 얘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분자 얼마 곱해 얘는? 30 곱해. 그럼 27이잖아. 그럼 결국 27분의 얘는 64 마이너스 14 곱하기 3은 42니까 27분의 얼마야? 22. 얘가 답.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할만해? 필수 14번이에요. 1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이거.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 각각의 근을 사인 코사인이라 할 때 EX 제곱 근거계산 관계 활용 문제죠.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K 콜려. 얘 두 근이 사인과 코사인이래. 그때 2차 방정식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얘 두 근을 하나는 사인분의 1, 하나는 코사인분의 1로 두겠대요. 그때 AB 값 구해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근거계산 관계를 활용해서 AB 값 구하는 건데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니까 여기서 근거계산 한번, 여기에서 근거계산 한번 사용해서 AB 값 구하는 거지. 한번 해볼게. 여기서 근거계산 관계 첫 번째. 그럼 두 근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여기까지 해? 그럼 두 근의 곱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2분의 k인데 k값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여기서 멈칫하는 거야. 두근의 곱 모르는데요? 아니, 알 수가 있어. 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주어져 있잖아. 이게 사인과 코사인 이야기에 한정돼서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까처럼 양변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야. 그럼 양변 제곱해보면 좌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1 나오고 그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우변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럼 1 우변을 넘기면 빼기 1이고 결국 얼마예요? 4분의 3에 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2 곱하기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양변 2분의 1 곱하면 사인 코사인이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럼 얘 두 개 이용해서 a, b 값 구해볼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거 계산관계 써보면 두근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랑 같아?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얘네 둘이 곱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고 걔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얼마야? 걔가 b죠. 결국 a, b 값이 여기서 나오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a, b 값 구하란 얘기예요. 그럼 a 값부터 먼저 구해볼까? 여기서 좌변 둘이 더해봐. 분모가 다르니까 무슨 분 해줘야 돼? 통분. 그러면 서로의 분모끼리의 곱으로 통분해주면 되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으로 통분해주면 얘는 분모 분자에 뭐 곱하는 거야? 코사인. 얘는? 그럼 결국 어떻게 돼? 분자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되죠. 근데 사인 코사인 곱하면 얼마라고 했어 아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그럼 얘 계산하시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1은 2, 4, 8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분의 4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4루트 3이죠. 그 다음에 b값 구해보면 사인 코사인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그것분의 1이 b야. 근데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1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얘가 b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루트 3이 마이너스 a니까 a 값 얼마예요? 4루트 3이죠. 보이지 지금? 그럼 a가 4루트 3, b가 마이너스 8인데 제곱해서 더해보래.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루트 3의 제곱 얼마? 48. 마이너스 8의 제곱? 64니까 얼마예요? 112네요. 할만함? 여기까지가 코사 이야기가 코사 이야기. 여기까지가 코사 이야기고 이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면 돼.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 중학교 1학년. 너무 멀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잘 봐. 지금부터 하는 과정은 중1 복습이에요. 원과 부채꼴 스토리인데 일단 원 얘는 알겠지 설마. 반지름 길이가 제발 진짜 제발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원의 넓이 어떻게 돼? 시작. 파이 R이 제곱. 하영아. 네. 둘레의 길이 어떻게 돼? 시작. 네. 원의 둘레의 길이 반지름 길이 r일 때. 도영아 시작. 네. 도아야 시작. 2파이 r. 알았지? 알고 있었지? 자네도. 떨려. 진짜 떨려. 떨린다고 내가.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다고? 반지름 길이 r일 때 파이 r 제곱. 둘레 길이 어떻게 구했다고? 2파이 r.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면 상기가 된다고. 이거 무조건 이건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부채꼴 스토리. 야 이거 진짜 이걸 알면 이걸 알잖아요. 뭐 할까? 뭐 해줄까? 야 쉬어요? 야 부채꼴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저거에 2분의 1 알이지. 360분의 거기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를 주고 다시 뭐라고? 360분의 거기 그 곱하기 파이를 주고
그 각이 뭔데? 중심각 360이야? 틀렸어! 360도지. 틀렸어. 어쩔 수 없네, 이거는. 까비예요. 알고 있네? 그래도 어렴풋이. 부채꼴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360도분의 무슨 각? 중심각 곱하기 파이 r 제곱으로 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너희들이 외웠으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모르는 거야. 저걸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절대 안 까먹어. 잘 봐. 야, 부채꼴이라고 하는 건 잠깐 한번 작도해 볼게. 이 부채꼴이라고 하는 건 뭐의 일부니? 원의 일부. 원의 일부지. 얘를 중심각 세타라 그러고 반지름 길이 r이라 그랬을 때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그 원의 넓이의 비율로서 구해요.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가 곱해지는 거거든.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얘들아, 원이라고 하는 건 한 바퀴지, 이렇게. 이거 한 바퀴 몇 도니? 360도. 그 중에서 이만큼 벌어진 게 부채꼴이잖아. 중심각만큼 벌어진 게 부채꼴이니까 전체 360도 중에서 중심각 세타만큼 벌어진 비율, 그게 360도인데 중심각이죠. 거기에다가 전체 원의 넓이를 곱해주면 이 벌어진 정도의 비율로서의 넓이가 나오겠죠. 됐어? 그거 둘레의 길이가 아니라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아, 똑같은 원리인데?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 줬다가 이파이를 곱하면 돼. 졌다가 뭐야? 졌다가? 졌다가? 무슨 따가? 어디? 이파이아에다가 360.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한 바퀴가 몇 파이 r이야? 둘레 길이가 2파이 r. 근데 이만큼 벌어진 정도의 길이는 360도 전체 중에서 벌어진 정도 중심각의 비율을 전체 둘레 길이 2파이 r에다가 곱해주면 되죠. 이게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공식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쓴 거는 어디서나 중학교 1학년 마인드고, 여기서 너희들이 진화를 해야 돼. 무슨 화? 진화. 무슨 학년으로? 고등학생으로 진화하잖아. 그러면 원의 넓이는 그대로 외우시되 고등학생 버전의 부채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 이 고등학생 버전의 부채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 명료해. 다시 써볼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360도분의 중심각 곱하기 파이 r 제곱으로 구했다면 반지름 길이가 r일 때야.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 다음과 같이 외웁니다. 잘 들어. 얘들아, 이 360도 있지? 얘 지금 60분법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각의 크기죠?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몇 파이야? 2파이지. 네. 그 중심각을 세타로 놓을게, 그냥. 네. 그럼 2파이분의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약분되는 거 보여? 그럼 뭐만 남아? 분모는? 2만 남지. 네. 그리고 곱해진 건 r 제곱 뭐야? 세타지. 그리고 부채꼴 넓이를 보통 영어로 s로 쓰거든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 다음과 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로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할만해? 그리고 부채꼴에 뭐가 있어? 호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호의 길이는 보통 L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저거 한 번 다시 써보면 중학교 마인드. 360도분의 중심각 곱하기 2파이r로 구하는데, 여기서 360도를 뭐로 바꿔? 실수 2파이로 바꾸면, 그리고 중심각을 세타로 두는 순간 저 호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냐? 2파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럼 뭐랑 뭐랑의 곱이야? r세타. 이게 호의 길이 L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암기야. 이거는 암기를 안 하잖아? 문제를 못 풀어. 그리고 잘 봐. 얘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얘가 첫 번째라고 했죠? 두 번째 공식이 뭐가 있냐면, 잘 봐. 이거 r제곱이잖아. 그럼 r이 몇 번 곱해진 거야? 2번.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세타? 근데 r 세타가 뭐랑 같아? 호의 길이랑 같죠?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씁니다. 2분의 1 rl. 이게 두 번째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 두 가지하고 호의 길이 첫 번째 한 가지를
다 암기해야 돼. 잘 봐.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고. 뭘 헷갈려 하냐면 일단 쓰임새 언제 써야 될지 하고, 두 번째는 주의사항을 좀 놓치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잘 봐. 여기 들어있는 세타 있죠? 얘는 무슨 각이야? 원래는? 중심각이지. 근데 내가 지금 각도 360도를 뭐로 표현했어? 실수, 호도법으로 표현했죠. 그럼 이때 중심각 세타도 무조건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이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무슨 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이어야 된다고? 호도법. 그래서 너희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함정을 파놓냐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출제해요. 여기 중심각 30도라 표현되어 있고 반지름 길이가 5일 때 여기서 부채꼴 넓이 S하고 호의 길이 L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거든. 근데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R은 5라 했으니까 그거 제곱하면 25. 세타는 30도인데 이렇게 쓴다고. 세타 자리에다가 중심각을 그대로 쓴다고 30도.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여기는 뭐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타 자리에는 호도법이라는 각의 표현법만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3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해봐. 몇 분의 파이야? 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지? 네. 모르는 거 못 푼다 진짜. 6분의 파이. 그럼 얘는 얼마야? 12분의 25파이라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R 세타인데 이때 세타는 얘랑 마찬가지로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의 크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30도로 쓰는 게 아니라 6분의 파이로 써서 얼마로 구해야 돼? 6분의 5파이로 구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 그 두 번째, 이 부채꼴의 넓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반지름과 중심각 이야기로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심각이 나와 있으면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바꿔서 이 부채꼴 넓이 S를 구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중심각이 안 나와 있어. 그럴 때 얘 넓이 구하래. 근데 호의 길이가 나와 있네. 예를 들어서 2파이. 그러면 이때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반지름과 중심각 이야기로 가시는 게 아니라 반지름과 호의 길이 이야기로 가시는 거예요. 왜?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에 의하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할 수 있으니까 몇 파이? 5파이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적절하게 문제에서 취사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중심각이 보이면 그냥 넓이는 중심각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으로 구하고, 호의 길이가 보이면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로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고등학생 마인드 장착 완료? 그럼 필수 15번 가볼게요. 잘 봐. 이 1번과 2번과 3번 문제가 있는데 3번 문제가 중요해요. 실제로 어디지? 충고인가? 거기서 3번 문제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풀어볼게. 잘 봐. 첫 번째는 중심각 크기. 난 중심각을 그냥 세타로 할게. 중심각이 3분의 4파이고 넓이 S라고 할게요. 6파이인 부채꼴에 무슨 길이? 둘레의 길이 구하래.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부채꼴 하나 그려볼게. 약식으로. 그때 부채꼴 둘레의 길이는요, 호의 길이가 아니라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의 합이에요. 둘레 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반지름, 두 번째는 호의 길이죠. 근데 중심각이 주어져 있네. 중심각 여기. 그게 얼마래요? 3분의 4파이래. 240도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 근데 반지름과 호의 길이 구해야 된대. 근데 넓이도 주어져 있네. 넓이 얼마야? 6파이.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부채꼴 넓이는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다 그랬어. 맞지? 근데 2분의 1 곱하기 R은 모르니까
R 제곱 그대로 냅두고 세타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3분의 4파이 그치? 그럼 걔가 6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R 값 나오죠. 그럼 여기서 파이 날릴 거 날리고 2, 1은 2, 2, 4 3분의 2지. 그럼 양변 3분의 2의 역수 2분의 3을 곱해볼까? 그럼 좌변 R 제곱만 남고 우변은 얼마예요? 9. 그럼 R은 뿔마 3인데 반지름 길이니까 얼마 값을 가져? 3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R이 3이야. 그럼 뭐만 알면 돼? 호의 길이. 근데 호의 길이 L은요 반지름과 중심과의 크기를 구할 수 있지. R세타. 근데 반지름 길이가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중심각은 3분의 4파이니까 얼마예요? 4파이야. 아 그래서 호의 길이는 4파이야. 그럼 따라서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반지름 길이 더하기 반지름 길이 더하기 호의 길이 4파이니까 답 얼마? 6 더하기 4파이야. 됐어?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너희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도형인데 좀 크게 그려볼까? 너희 원뿔 알아? 모양은 알아요. 그러지 말고 원뿔의 모선의 길이 모선이 어디에 해당될까? 원뿔의 모선. 이것도 중학교 1학년 수학인데 모선이 뭐야? 모선? 이 뒤에 전박이? 아니야. 모선이 뭐냐면 이 옆꿀이 있지. 요 선분 여길 모선 그래. 뭐라 그런다고? 모선. 근데 모선의 길이가 얼마야? 3. 그때 반지름 길이 밑면의 반지름 밑면이 뭐니 도형이? 밑면의 도형 원. 이건 알지? 네. 그 원의 반지름 얼마? 그때 이 원뿔에 뭘 구하셔가 문제야? 건널비. 야 원뿔의 건널비 진짜 중학교 1학년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구했는데 저거 어떻게 구했니? 건널비? 건널비가 뭐야 일단? 겉에 둘러싸여져 있는 평면 도형의 넓이 합이죠.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다 까먹구나. 얘가 지금 접혀져 있지. 그럼 펼쳐야죠. 그럼 무슨 궤도를 그리면 돼? 전궤도야. 아우. 그럼 전궤도 얘 어떻게 그려? 너희 저희 물컵 이렇게 생긴 원뿔 물컵 알아? 그 반으로 잘라서 펼쳐봐. 그럼 뭐랑 뭐가 보여? 얘 뚜껑이 있다고 하면? 원이랑 무슨 꼴? 부채꼴. 그치. 원이랑 뭐? 부채꼴 보이잖아. 무슨 콘? 꽃갈콘? 아 근데 진짜 아니 꽃갈콘은 뚜껑이 없어. 꽃갈콘 진짜. 아 그래 그 꽃갈콘도 원뿔 모양이긴 하지. 그래 그 꽃갈콘 반 먹어서 펼쳐봐. 아 못 펼치나? 다 부서지구나. 꽃갈콘 레전드네. 처음이야. 잘 봐. 이렇게 된다고. 즉 부채꼴 하나와 원 하나가 탄생돼요. 그러니까 부채꼴 넓이와 원의 넓이 더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뿔의 건널비거든. 근데 원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왜? 반지름 길이 얼마인 원이니까? 1. 그럼 이 원의 넓이는? 파이잖아. 그럼 부채꼴 넓이만 구하면 되죠. 근데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중심각 반지름을 알 때. 두 번째는 반지름을 알고 호의 길이를 알 때. 근데 여기 반지름 길이 주어져 있다? 그게 모선의 길이야. 호의 길이도 그렇잖아요. 호의 길이도 주어져 있는데 일단 모선의 길이가 전궤도에서의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랑 같아요. 그리고 호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근데 얘는 뭐랑 같아? 이 원의? 둘레 길이. 왜? 이거 닫고 다시 말면 원 둘레랑 얘랑 겹쳐지잖아. 그래서 얘는 원의 둘레랑 같아. 그럼 원의 둘레 얼마야? 2파이잖아. 따라서 이 부채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얼마야? 3파이야. 따라서 답은 3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몇 파이? 4파이가 답이에요. 할만하지?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의 응용 버전이었죠.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이야기야. 이게 가장 중요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시험에 나왔어요. 아, 충고가 아니라 성수여고인가? 성수여고에서 나왔다. 시작합시다. 3번 둘레의 길이가 얼마? 20인 부채꼴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채꼴 대략 그려보면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을 R이라 그러고 호의 길이를 L이라 그랬을 때 둘레 길이는 반지름 2개와 호의 길이 하나의 합이죠.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부채꼴 넓이 있지, S. 넓이 S의 최대의 넓이, 그러니까 X의 최대값과 AND 동시에 그때의, 그러니까 얘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중심각 크기, 그걸 세타라 할까? 그걸 구하래. 이게 문제야. 잘 보세요. 얘들아, 부채꼴 넓이 S는 어떻게 구하니? 첫 번째 방법에 의하면, 첫 번째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하죠.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않니? 2분의 1 RL. 근데 나는 뭔가 두 번째 공식으로 갈래. 2분의 1 RL. 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넓이 S는 2분의 1 RL인데 여기서 우변 L만 남겨놓고 2R 좌변을 넘겨봐. 그럼 L이라고 하는 거는 20에서 얼마 뺀 거야? 2R 뺀 거죠.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L이 20 빼기 2R이니까 이 L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0 빼기 2R이죠. 그럼 얘 전개하면 10R 마이너스 R 제곱이거든. 얘가 넓이 S죠. 그때 요 놈의 무슨 값 구하래? 최대값 구하래. 근데 우변을 보니까 R에 대한 몇 차식이니? 2차식. 그럼 몇 차 함수로 해석하면 돼? 그치,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도형의 활용 문제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죠. 그럼 도형에서 길이를 미지수로 지금처럼 세팅하는 순간 범위가 생긴다고 했어. 그 범위가 뭐야? 길이는 항상 무슨 수? 양수. 즉 R이 양수고 L도 양수. 근데 L은 20 빼기 2R이죠. 20 빼기 2R도 양수니까 얘 넘기고 양변 2로 나누면 R은 뭐보다 작아야 돼? 10보단 작아야 되는데 뭐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 된다라는 R의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요놈의 최대값 구할 때 R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0부터 10까지. 그랬을 때 요 최대값 구해봅시다. 얘는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인 2차 함수니까 무슨 볼록해? 위로 볼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뭐야? 꼭지점에 R좌표. 그거는 마이너스 2배 돼서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를 찾으니까 얼마예요? 5거든. 그리고 제한구역이 0부터 10까지야. 근데 0은 5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고 0과 5 사이랑 5와 10 사이 거리랑 서로 어때? 같죠? 그럼 0과 10일 때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0과 R에서 빵꾸가 뚫려 있다고. 왜? 등호 없잖아. 그때 0과 10 사이에서만 이 그래프를 관찰하시오가 문제고 그 사이에서 최대값은 R이 얼마일 때 가죠? R 값이 5일 때 최대값 같죠? 그럼 여기다 R 대신 5 대입해보잖아. 그럼 50-25니까 최대값 얼마야? 25거든. 그래서 최대값은 25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까지는 잘하거든. 얘 구하는 거야. 얘 세타. 보통 지금까지는 이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언제 가져에 대한 물음은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해결이 다 가능했다고.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꼭지점의 R좌표는 반지름 길이기 때문에 반지름 R이 5일 때 얘는 최대값 25로 갔죠. 근데 세타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넓이 S는 반지름 길이가 5일 때 최대값 25를 갖는 건 맞거든.
근데 그때 중심각 물어봤다고. 근데 잘 들어. 중심각이라고 하는 건 호의 길이를 알고 반지름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지. 왜? 호의 길이 L은 몇 세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R 세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R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얘 최대값 언제 가져? R이? 5일 때지. 근데 L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했어? 20 빼기 2R? 근데 R이 5니까 R이 5일 때 L은 얼마야? 호의 길이 20 빼기 10이니까 10이죠. 그럼 양변 5로 나누면 세타 얼마야? 2야. 그래서 세타가 2고 최대값 25. 답 끝. 이렇게 적는 거라고. 지금 이해돼? 응.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끝났는데 한 가지 더 묻는 거라고. 세타 언제 구하는지. 그러니까 언제 세타가 몇 도일 때 얘 최대값 가져. 살짝 얘기 해줄까? 얘들아,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각바꾸기 공식인데요. 사실상 이 각바꾸기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이 돼요. 뭐 음각공식, 여각공식, 360도 공식, 뭐 주기공식, 180도 공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가 증명이 된다고.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 첫 번째로 할 이야기가 뭐냐면 음각공식이야. 무슨 공식? 음각공식이 뭐냐면 저 음이 뭐냐면 음수예요. 그러니까 각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쉽게 표현하면 각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 이게 음각공식. 예를 들어 사인 마이너스 세타 또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 있잖아. 또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것들. 얘랑 뭐가 같은지를 볼 거야. 잘 봐.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각에 음수 붙어 있는 걸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 생선 먹을 때 가시 바르지? 생선 먹을 때 가시 바르잖아. 그러니까 생선 몸통 안에 가시가 있으면 빼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가시 마이너스를 뺄 수가 있어. 어떻게 빼냐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밖으로 전체 다 뺄 수 있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은 지가 먹어요, 가시를. 탄젠트는 뱉어, 가시를 바른다고 밖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왜인지 알려줄게. 잘 봐. 삼각함수의 정의로 증명이 가능한데 항상 삼각함수 정의를 가장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단위원에서의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야. 단위원. 그러니까 단위원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어디? 원점인 고놈이거든. 그럼 잘 봐. 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각이 세타죠. 그럼 그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x좌표가 뭐야? y좌표가 뭐야? 사인이지. 그럼 지금부터 얘를 x축 대칭 이동시켜볼게. 다시. 지금부터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볼게요. 그러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맞지? 그럼 얘는, 이 빨간색은 노란색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었다면 이 빨간색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 음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죠. 그때 이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x좌표를 뭐라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근데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고요. 시간 더 줄게. 교점의 y좌표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거든. 여기까지 동의하지. 이게 삼각함수 정의니까. 근데 빨간색과 노란색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교점의 x좌표랑 이 교점의 x좌표는 서로 뭐해? 같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같아요. 증명 끝. 그리고 x축 마찬가지로 두 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 서로 어떨까?
같아. 근데 사인 세타와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보니까 방향이 반대고 거리가 같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어때? 달라. 그래서 증명 끝. 탄젠트 얘만 남았잖아. 잘 봐. 야, 탄젠트라고 하는 건 정의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야? 기울기. 걔가 탄젠트 세타고.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네 둘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네 둘이 부호만 갖고 서로 절대값은 어때? 같겠죠? 그래서 증명 끝. 됐어? 그래서 사인은 음수를 밖으로 뱉고 코사인은 음수, 가시를 먹어요. 그냥 꿀꺽 삼킨다고. 얘는 가시를 뱉어.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아? 음각공식이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각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를 각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걸 뺄 수 있어. 가시를 뱉어낼 수 있다고. 그때 유독 특이하게 이게 나중 가서 공부하다 보면요, 이 코사인이 유독 특이해. 그래서 얘는 너무 유별난, 아까 그 친구이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를 먹어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유별난 친구야 얘는. 근데 사인과 탄젠트는 그 뱉는다고. 가시를 뱉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아까 설명했죠? 증명했죠? 그럼 이런 게 가능하다고. 잘 들어. 우리 그 전에 이것도 해보자. 연습하기 전에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시작. 아니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냐고. 아 60도 얘 60도야? 아니잖아.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냐고. 2분의 루트 3이지. 아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얘들아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 값을 갖냐고. 그럼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니? 그치 2분의 루트 2.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1이야.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 완속네.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2. 이거 진짜 다 알아야 돼.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 얼마야? 그치.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야? 탄젠트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얼마야? 3분의 루트 3 또는 루트 3분의 1로 외워도 돼요. 됐지? 이거 모르면 앞으로 문제 절대 못 풀어. 그냥 이거 암기하기 싫잖아요. 수학 포기하세요. 아 진짜 이거 암기하기 싫잖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싹 다 못 알아듣고 싹 다 못 풀어 문제. 알겠지?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하다고.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구하시오. 이런 거.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각에 음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밖으로 뱉어낸다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랑 같고 그 값이 얼마게? 누가 이렇게 했는데? 아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당황스럽네.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코사인이지? 얘는 유별난 친구. 그 친구. 유별난 친구. 그럼 마이너스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래. 마이너스를 얘는 먹어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뭐랑 같아? 3분의 파이니까 얼마?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얼마일까? 그치. 탄젠트는 마이너스 밖으로 뱉어내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랑 같아서 그냥 마이너스 1이야. 할 수 있겠죠? 이게 음각공식. 음각공식. 두 번째는 뭐냐면 여각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공식? 여각공식. 이 여각이 뭐냐면 내가 얘기 한번 언제 줬을 텐데 여각 2번이
여각은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삼각함수 정의로도 이 여각 공식이 증명이 되는데 그냥 직각삼각형이 제일 쉬우니까 이렇게 해보자. 얘를 알파라 그러고 얘를 베타라 그러잖아요. 그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빗변 길이 C라 할게. 중학교 마인드로 돌아가 보자.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야? 빗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B죠. 코사인 베타는 얼마야? C분의 B지. 서로 어떻니? 같죠? 이때 잘 들어봐. 알파와 베타는요 직각삼각형에서 90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이거든. 근데 이 두 각의 크기 합이 몇 도일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죠. 이때 어느 두 각의 크기의 합이 90도인 관계를 두 각은 서로 여각 관계에 있다 그래. 여각 관계. 그래서 이게 여각 공식이야. 여각 공식. 90도 공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각을 합쳤을 때 90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 다시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서로 같은데요.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은 두 알파 더하기 베타 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여야 돼? 90도 2분의 파이여야 돼. 예를 들어서 잘 봐.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요 사인은 코사인과 완벽히 같아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코사인 오른쪽에 있는 각과 사인 오른쪽에 있는 각의 합이 얼마여야 돼? 90도 즉 2분의 파이여야 돼. 근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얼마를 곱해야 얼마를 더해야 2분의 파이가 나오니? 세타죠. 2분의 파이에서 세타 뺀 거하고 세타를 더하면 2분의 파이 나오잖아.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완벽히 같아요. 언제? 오른쪽에 있는 각의 크기 합이 몇 도일 때? 90도 2분의 파이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돼. 잘 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 값과 완벽히 같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요 각의 크기 합과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야. 그럼 그게 얼마겠니? 둘이 더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려면 4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와 완벽히 같고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만데? 2분의 루트 2거든.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가 아니라 여기서 6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사인 요 놈은 코사인과 같은데 언제? 두 가의 크기 합이 180도일 때. 그럼 여기에 6분의 파이가 오면 두 개의 합이 180도래. 90도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얘랑 같고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할만하니? 이게 여각 공식. 음각 공식과 여각 공식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180도 각바꾸기인데 180도 공식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 얘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한데요. 반지름 길이가 1인 무슨 원? 단위원이 있다고 해볼까? 단위원. 근데 원점의 중심이래. 잘 봐.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돼 있대. 노란색. 여기 알파. 그때 그리고 나서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볼게.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베타. 맞죠? 그때 두 각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야? 180도지. 근데 잘 들어봐.
우선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에 x좌표가 코사인 알파고 생각하면서 정의죠. 교점의 y좌표가 사인 알파잖아. 맞지? 그리고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에 x좌표는 코사인 베타고 교점의 y좌표는 사인 베타죠. 맞지? 근데 잘 들어. 두 동경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두 동경에 대한 두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요.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같고 방향이 반대지. 그럼 얘네들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뭐해? 같죠? 아,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는요. 코사인 베타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여서 둘이 더하면 0 나오거든. 이해가 돼? 그때 코사인 베타를 우변으로 살짝 넘기잖아. 그때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랑 같대요. 그리고 사인 값을 비교해보면 얘네 둘이 이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서로 어떨까? 교점의 y좌표는? 같겠지? 이 교점의 y좌표도 요놈, 이 교점의 y좌표도 요놈이니까 결국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랑 완벽히 같을 거라고. 그리고 탄젠트를 비교해볼까? 야, 탄젠트는 어떨까? 둘이 완벽히 같을까? 부호만 다를까? 부호만 다른 거 보여? 이 노란색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고 이 빨간색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베타잖아요. 그때 탄젠트 알파와 베타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 x축과 y는 각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다르다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베타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 이게 180도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왜 180도냐? 사인과 사인, 코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와 탄젠트가 각이 달라도 서로 같아질 수 있는데 그때 서로 같아질 조건은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 좌변에 있는 각과 우변에 있는 각의 합이 몇 도여야 돼? 180도여야 돼. 즉 파이여야 돼요. 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 전에 사인과 사인은 완벽히 같아. 왜? 생각하면서 정의 생각해봐. 얘랑 얘 각의 크기가 180도? 그럼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인데 뭐가? 동경이. 그럼 교점의 y좌표가 같으니까 사인 값은 서로 같을 거고 x좌표는 서로 방향이 반대고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 즉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y축에 대해서 기울기가 대칭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랑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시로.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들아, 사실상 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계산하면 몇 파이야? 3분의 2파이죠. 맞지? 그럼 3분의 2파이라는 각을 나는 바꾸고 싶어. 그래서 각 바꾸기 공식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바꾸냐면 이 각의 크기의 합이 서로 얼마가 되도록? 180도 파이가 되도록 사인 값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얘네 둘이 합이 180도가 되려면, 즉 파이가 되려면 여기 뭐가 오면 돼? 3분의 파이가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3분의 2파이라는 각이 3분의 파이로 바뀌는 결과를 낳아요. 왜? 180도 공식에 의해서. 맞지? 아,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되면 사인 값끼리는 완벽히 같다. 근데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니?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60도잖아. 2분의 루트 3. 이렇게도 돼요. 그리고 또 잘 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얘는 사실상 계산하면 몇 파이니? 4분의 3파이거든? 근데 각이 너무, 우리 코사인 4분의 3파이 그러면 한 번에 값을 구할 수 있어?
모르지. 그러니까 각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코사인 값이랑 같게끔 만들고 싶은데 중요한 건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일 때만 같을 수 있어. 근데 각의 크기 합이 파이려면 여기 뭐가 오면 돼? 4분의 파이잖아. 근데 그때는 각의 크기 합이 파이일 때 코사인끼리 완벽히 같니? 아니면 부호가 다르니? 부호가 다르잖아. 그래서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랑 같아요. 근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각의 크기 합이 180도 파이가 되면 탄젠트끼리는 부만 반대고 같아질 수 있다. 네,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얼마? 3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할만해? 이게 180도 공식. 네 번째는 뭐냐면 360도 공식인데요. 그러니까 각을 360도 각 바꾸기예요. 각의 크기에 비해 360도. 잘 보세요. 180도 공식은 사실상 동경이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 Y축. 이번에는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할까? X축이에요. 잘 봐. 항상 단위 원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때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요놈.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얘랑 X축의 대칭인 관계인데 이번에는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음각 공식이 이거였지.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양의 방향으로 볼게. 그럼 얘가 베타라고 보면 얘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노란색은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지. 그때 이 빨간색과 노란색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각과 이 각 크기가 서로 같을 거라고. 근데 노란색 입장에서 보면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기울기가 탄젠트. 그리고 빨간색 입장에서 보면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기울기가 탄젠트. 근데 잘 들어봐. 이때는 알파가 요놈이고 베타가 요놈이잖아. 알파와 베타의 합이 몇 도니? 360도죠. 이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잘 들어. 사인 알파는요 사인 베타랑 완벽히 같아? 아니면 부호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 왜? X축 대칭이니까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랑 완벽히 같아?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베타랑 완벽히 같아? 아니면 부호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죠. 그때 왼쪽과 오른쪽에 오는 각의 크기 합이 몇 도? 360도. 파이로 나타내면 몇 파이? 2파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가장 단순한 거.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완벽히 같을까? 아니면 부호만 반대일까? 부호만 반대. 왜? 2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세타하고 더하면 몇 파이? 2파이잖아. 즉 360도지. 그럼 두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일 때는 사인끼리는 부호만 반대예요.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완벽히 같아? 부호가 달라? 완벽히 같아. 왜? 각의 크기의 합이 마찬가지로 2파이면 코사인끼리는 완벽히 같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2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탄젠트 세타랑 완벽히 같아? 부호만 달라? 부호만 달라. 왜?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 2파이거든. 그러면 탄젠트끼리는 부호만 다르다. 절대값은 같다.